아침에 일어나면 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지는 않으신가요? 신발이 저녁만 되면 유난히 꽉 끼는 느낌이 드시나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뽀글뽀글 오래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두세 번씩 깨지는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입맛이 없고 속이 자주 메스껍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속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지키는 법을 아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 신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신장에 순하고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등 뒤 허리쯤에 강낭콩 모양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지만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200리터 가까운 피를 걸러냅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여과 장치가 수백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여과기가 피 속의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콩팥을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왜 나빠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콩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혈압 그리고 당뇨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그 혈관들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렇게 여과기 혈관이 상하면 걸러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아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가 콩팥 관리의 절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콩팥을 지치게 하는 식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짠 음식, 즉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많은 육류, 즉 과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짠 국물과 고기를 매일 과하게 드시면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면 특별히 조심할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두 미네랄의 양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들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장이 나쁜 분은 칼륨과 인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음식과 함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콩팥의 순한 음식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양배추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인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콩팥에 순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변을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몸속 노폐물 처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십자화가 채소가 몸의 염증을 낮춘다고 보고됐습니다. 염증이 줄면 콩팥의 혈관도 그만큼 덜 시달립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달큰하게 볶아 반찬으로 곁들여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짠 쌈장을 잔뜩 찍으면 나트륨이 늘어나니 조심하세요. 쌈장은 아주 조금만 양배추 본연의 단맛을 즐겨보세요. 양배추는 값이 싸고 사철 구하기 쉬워 밥상에 올리기 좋습니다. 국이나 볶음,
찜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양배추를 데쳐 드시면 편안해집니다. 겉잎보다 안쪽 잎이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양배추를 찜으로 무르게 익히면 어르신도 씹기 편합니다. 밀가루 음식 대신 양배추 쌈밥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데쳐두고 여러 끼에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생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순한 양배추가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양배추 한 접시 어떠신가요? 양배추의 은은한 단맛은 짠 양념 없이도 만족스럽습니다. 잘게 채 썰어 국이나 볶음밥에 넣어도 좋습니다. 찐 양배추에 두부를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며칠은 신선하게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양배추를 자주 밥상에 올려보세요. 이제 오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이는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수분 순환과 소변 배출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줄면 콩팥에 가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오이에는 은은한 이뇨작용이 있어 부기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수분 보충 간식으로 특히 잘 어울립니다. 아삭한 식감 덕분에 군것질 대신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얇게 썰어 그냥 아삭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이냉국으로 드실 때는 소금과 간장을 아주 적게 넣으세요. 된장에 살짝 찍어 드셔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제한받는 분은 수분 섭취를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짜지 않게 시원하게 즐기는 것이 오이의 핵심입니다. 오이는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 손이 덜 갑니다. 칼륨이 아주 높지 않아 대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신장이 많이 나쁜 분은 양을 주치의와 정하세요. 오이지처럼 짜게 절인 것은 나트륨이 많으니 피하세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넣은 냉국은 간을 특히 약하게 하세요. 오이를 스틱처럼 썰어두면 간식으로 집어먹기 좋습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뒤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시원한 오이가 부기 관리에 힘이 됩니다. 냉장고에 오이 몇 개 늘 두시길 권합니다. 오이는 조리 없이도 바로 드실 수 있어 간편합니다. 무침을 할 때는 식초로 새콤하게 하고 소금은 줄이세요. 오이와 파프리카를 함께 담으면 색이 곱습니다. 수분이 많아 입이 마를 때 촉촉함을 줍니다. 이렇게 시원한 오이로 하루 수분을 챙겨보세요. 이제 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무 역시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채소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무는 시원하고 개운한 성질로 알려져 왔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 무를 곁들이면 속이 편해집니다. 무는 국이나 나물, 생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맑은 묵국을 심심하게 끓여 드세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무생채를 만들 때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짠 무김치나 짠지는 나트륨이 많으니 양을 줄이세요. 심심한 간으로 무 본연의 시원한 맛을 살려보세요. 무는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개운한 맛을 냅니다. 무를 갈아 즙으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말랭이는 짜지 않게 무치면 좋은 반찬이 됩니다. 겨울 무는 특히 달고 시원합니다. 무청에도 영양이 많으니 나물로 활용해 보세요.
기름진 고기 요리에 무를 곁들이면 소화가 편합니다. 동치미처럼 짠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 오래 끓이면 국물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순한 무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밥상에 심심한 묵국 한 그릇을 올려보세요. 무는 졸여도 부드럽고 국에 넣어도 시원합니다. 무나물은 참기름 조금으로 담백하게 무치세요. 무를 얇게 썰어 물김치를 심심하게 담가도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무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무를 밥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이제 사과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칼륨이 아주 높지 않아 비교적 콩팥에 순한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좋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혈당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팥 보호와 직결됩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의 여과기도 오래 튼튼합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군것질 대신 먹기 좋은 간식입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 그냥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영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구르트에 잘게 썰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반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과는 아침에 드시면 상쾌하게 하루를 열어줍니다. 과일 중에서도 비교적 구하기 쉽고 보관도 편합니다. 사과의 아삭함은 치아와 잇몸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군것질이 당길 때 과자 대신 사과를 집어보세요.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상큼함을 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이가 시릴 수 있으니 실온에 두었다 드세요. 껍질이 부담되면 얇게 깎되 되도록 많이 남기세요. 사과 하나로도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순한 단맛의 사과가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사과 반 개 어떠신가요? 사과는 냉장고에 두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면 속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맛과 색이 좋습니다. 달콤함 덕에 단 간식 대신 손이 자주 갑니다. 이렇게 흔한 사과가 매일의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제 달걀 흰자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콩팥이 약해도 우리 몸엔 좋은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달걀 흰자는 질 좋은 단백질을 주면서 인 함량은 낮습니다. 노른자에는 인이 많지만 흰자에는 그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걱정되는 분께 흰자가 더 순한 선택입니다. 달걀 흰자는 근육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잘 걷고 넘어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흰자 위주로 부드럽게 지단을 붙여보세요. 삶은 달걀에서 흰자를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흰자만 스크램블처럼 볶아도 담백합니다. 소금 간은 아주 약하게 담백하게 즐기세요. 단백질 섭취량은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니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달걀은 값싸고 조리도 간단한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흰자는 노른자보다 인이 적어 콩팥에 순한 편입니다. 근육을 지키면 기운도 나고 활동도 편해집니다. 흰자를 채소와 함께 익히면 한 끼 반찬이 됩니다. 삶은 흰자를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씹기도 편합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 후추 정도로 담백하게 즐기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신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흰자 섭취량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순한 달걀인자가 근육을 지켜줍니다. 흰자는 단백질이 필요할 때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채소와 볶으면 색도 곱고 영양도 좋습니다. 국이나 죽에 흰자를 풀어 넣어도 부드럽습니다. 냉장고에 삶아두면 언제든 꺼내 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순한 흰자로 근육을 든든히 지키세요. 이제 파프리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칼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색깔마다 좋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보호되면 콩팥의 미세혈관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아 생으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달큰한 맛 덕분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길게 썰어 생으로 아삭하게 드세요. 기름에 살짝 볶아 반찬으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색색으로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입맛도 삽니다. 짠 소스에 찍기보다 파프리카 본연의 단맛을 즐기세요. 다양한 색을 골고루 드시면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파프리카는 색이고와 밥상을 화사하게 해줍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생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볶을 때는 센 불에 살짝만 익히세요. 채 썰어두면 여러 요리에 두루쓰기 편합니다. 달큰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을 함께 드시면 영양이 골고루입니다. 샐러드나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파프리카가 세포를 지켜줍니다. 장 보실 때 색색으로 담아보세요. 파프리카는 오래 보관해도 아삭함이 유지됩니다. 잘게 썰어 볶음밥에 넣으면 색이 화사합니다. 생으로 스틱처럼 썰어 간식으로 드세요. 다양한 색을 함께 담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운 파프리카로 밥상을 밝혀보세요. 이제 블루베리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과 인이 낮아 콩팥의 순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과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은 곧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베리류가 혈관과 뇌 건강에 좋다고 보고됐습니다. 작은 알갱이지만 영양은 아주 알찬 과일입니다. 달콤새콤한 맛이라 간식으로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 줌씩 그대로 씻어 드세요. 무가당 요구르트에 조금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트밀 위에 얹어 드시면 아침 식사로 든든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은 비슷하니 편하게 활용하세요. 설탕을 잔뜩 넣은 잼보다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작아서 한 줌씩 집어먹기 좋습니다. 칼륨과 인이 낮아 콩팥의 순한 과일입니다. 냉동해 두면 사철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얼린 블루베리는 시원한 여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얹으면 색과 맛을 더합니다. 달콤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씻어서 물기만 털어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설탕 잔뜩 든 잼보다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블루베리가 혈관을 지켜줍니다. 냉동실에 블루베리 한 봉지 챙겨두세요. 블루베리는 냉동해 두면 사철 즐기기 편합니다. 죽이나 오트밀에 얹으면 색과 맛을 더합니다. 한 줌씩 소분해 두면 챙겨 먹기 좋습니다. 달콤새콤해서 어르신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블루베리를 매일의 습관으로 삼으세요. 그럼 이 음식들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흰자와 사과 반 개로 담백하게 시작해 보세요. 여기에 무가당 요구르트와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심심하게 끓인 맑은 묵국을 준비해 보세요. 밥과 함께 데친 양배추 쌈을 조금만 간해서 드셔보세요. 국물은 짜지 않게 반은 남긴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아삭한 오이나 파프리카를 준비하세요. 군것질이 당길 때 이런 채소가 아주 든든한 대안이 됩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흰자 위주, 반찬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국물은 최대한 심심하게 드세요. 밥 양은 적당히, 반찬은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갈증에 맞게 드시되 제한이 필요한 분은 주치의를 따르세요. 이렇게 짜게만 안 드셔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국물 요리를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밥상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세요. 짠 젓갈이나 장아찌는 아주 조금만 곁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루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싱겁게 먹기입니다. 요리할 때 소금과 간장을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보세요. 국물은 다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싱거운 맛에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혈압을 꾸준히 재는 것입니다. 혈압은 콩팥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시간에 재어 기록해 보세요.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도 훨씬 덜 지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진통제를 함부로 오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진통제를 자주 오래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가면 스스로 약을 늘리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약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담배를 멀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흡연은 콩팥의 혈관을 좁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담배 대신 가볍게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정기적으로 콩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나빠져도 초기에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수백 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를 가장 망가뜨리는 것은 높은 혈압과 당뇨였습니다. 짠 음식과 과한 육류도 콩팥을 지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과 인 조절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콩팥의 순한 음식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양배추. 순하고 위장에도 편한 채소였습니다. 둘째, 오이. 수분이 많아 부기 완화를 돕는 채소였습니다. 셋째, 무. 소화를 돕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사과. 식이섬유와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다섯째, 달걀인자. 인이 낮으면서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여섯째, 파프리카. 비타민C가 풍부한 아삭한 채소였습니다. 일곱째, 블루베리.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기와 혈압 재기를 꼭 기억하세요. 진통제 조심, 금연과 운동, 정기검사도 함께 챙기세요. 무엇보다 짜지 않게 골고루 꾸준히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기를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애쓰는 또 하나의 장기,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